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 앤드류 응 교수의 테드 강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소수 빅테크 기업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재 AI 기술이 왜 소수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특히 우리 주변의 작은 사업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 뉴스 너머에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분석이 특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자, 앤드류 응 교수는요, 현재 소수의 AI 전문가들, 주로 이제 빅테크 소속 연구원들이죠. 이분들을 과거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던 시대에 서기관이나 성직자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용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AI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개발 비용 문제가 가장 크죠. 수백만 달러, 어쩌면 수천만 달러까지 들고요. 전문 엔지니어 팀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대 자본, 또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웹 검색 개선이나 상품 추천 같은 이런 건 투자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롱테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롱테일이요? 네, 개별적으로 보면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다 합치면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수많은 작은 AI 프로젝트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이 금요일 저녁에 어떤 피자가 잘 팔릴지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티셔츠 회사가 원단에 혹시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 같은 수요요. 이런 건 사실 빅테크의 주력 모델과는 좀 거리가 멀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보통 AI 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규모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을 앤드류 응 교수가 지적합니다. 흔히들 빅데이터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자 가게의 그간 판매 기록이라든지 공장의 품질 검사 사진 몇 장 같은 비교적 소규모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데이터 양 자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AI 전문가 팀을 고용할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비용 문제가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응 교수는 마치 과거에 글을 쓸 때 그 무거운 석판과 끌 대신에 가벼운 펜과 종이가 등장하면서 문해력이 확산됐던 것처럼요. 지금 AI 개발 방식 자체에도 비슷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코딩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가령 의류 공장에 품질 검사 담당자가 있다고 해보죠. 이분이 코딩은 전혀 몰라요. 그래도 원단 사진을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그냥 올리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 부분은 찢어짐, 여기는 변색,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걸 보고 스스로 학습해서 비슷한 결합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코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자기 문제 해결에 맞는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훨씬 쉽고 빠르게 되는 거죠. 검사원 같은 분들이 몇 시간이면 기본적인 맞춤형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단 결함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게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단순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회계사, 가격 매니저, 구매 담당자, 품질 관리자, 심지어 아까 말한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까지도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AI를 직접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티셔츠 수요 예측이든 상품 진열 최적화든 재고 구매 결정이든 논작물이나 빵 품질 검사까지도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와, 그렇게 된다면 AI가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분화 가치가 일부 거대 기업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좀 더 넓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앤드류 응 교수가 강조하는 AI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문해력이 확산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예측 못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AI 민주화가 가져올 잠재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AI를 도구처럼 쓸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혁신과 기회가 생겨날지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AI가 더 이상 어떤 거대 기업이나 소수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네요. 코딩 대신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면서 우리 각자가 당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처럼 여러분도 아주 쉽게 여러분만의 필요에 딱 맞는 AI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 어떤 독특한 AI 활용 사례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